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리지입니다. 이 IT 벤처의 신화로 통했던 그룹 카카오의 창업주 김범수 위원장이 최근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엔터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동아방송예술대학 심희철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벤처 창업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김범수 위원장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와 하이브가 맞붙었잖아요. 그때 이제 SM 주식을 서로 매입하기 위해서 이른바 이제 쩐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카카오가 고의적으로 주가를 좀 높이는 시세 조정,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지난 23일 김범수 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향후 카카오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은행이기 때문에 만약에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고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난관에 봉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창사 이래 최대 위기인데, 사실 이 사안이 안타까운 게 김 위원장의 어떤 개인적인 스토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김범수 위원장 벤처 1호 성공 신화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범수 위원장은 지금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모님이 물려준 기업이 아니라 흙수저로서 평범한 직장인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대기업 총수가 될 수 있다, 이런 벤처 신화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과거에 보면 TV 시대에서 그 PC 웹 시대로 넘어올 때도요, 한 게임 기억하실 겁니다. 네이버의 성공 신화를 보여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시대로 넘어올 때도 선제적으로 카카오톡을 딱 출시하면서 굉장히 성공을 했죠. 그래서 불과 몇 년 사이에 100개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순위 10위권의 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업 다각화라는 이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좀 방만 경영이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도 쌓이면서 조금씩 이제 문제점이 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때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들과 비교가 될 만큼 혁신적인 경영으로 알려지기로 했었어요. 그렇죠. 카카오는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세계적인 IT 기업과 비교될 만큼 독특한 기업 문화가 있고 또 성공 DNA가 있기 때문에 혁신 기업, 한국의 대표 기업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 기업 같은 경우 대리 과장 이런 직급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파괴하면서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도를 만들었고요. 또 팀원이 팀장이 되기도 하고요, 파트장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유연한 조직 구조, 그리고 능력만 있으면 창업을 해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파격적인 제도를 통해서 계열사 확장 전략도 펼쳐갔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 카카오톡 개발 당시에는 4명이서 2달 만에 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굉장히 빠른 성과죠. 그래서 이후에는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사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사업 확장 전략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같은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명과 암이 있었는데, 사실 또 최근에는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이 문어발식 경영으로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기업의 상생의 가치라든지 또 대기업의 책무, 이런 어떤 경영 철학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업종이죠. 뭐 꽃배달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퀵서비스, 이런 이제 골목 상권 분야까지 전방위로 진출해서 굉장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이제 문어발식 확장과 쪼개기 상장, 그리고 카카오톡 장애도 이제 자주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택시 문제도 지적을 받고, 무엇보다도 일부 경영진이 주식 먹튀 사건까지, 그렇죠, 이제 뭐 예. 정말 많은 어떤 논란과 문제점들이 겹치면서 얼마 전부터 이제 경영 쇄신을 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열사도 축소시키고, 이런 진행 과정에서 또 이번 사건이 터졌고 또 다른 수사들도 지금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설상가상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구속의 직접적인 원인은 SM 인수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영 쇄신으로 계열사를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도 이 카카오 입장에서 SM 인수가 꼭 필요했다라는 의미일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있습니다. 카카오는 전통적으로 이제 IT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국내 비즈니스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해외 톱스타, 케이팝 스타를 확보하고 있고 해외 유통이나 비즈니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STM이 꼭 필요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연말에는요, 북미와 영국 시장에 SM 카카오 합작 프로젝트가 지금 예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도 좀 추진력을 좀 잃어가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또 카카오에서 야심차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AI 신사업도 네. 지금 안개 속에 빠졌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새로운 어떤 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교두보로 삼았던 셈인데 이 치열한 인수전에서 승리는 했지만 결국 이른바 이 상처뿐인 영광이 된 거네요. 네. 그걸 이제 한마디로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 승자의 비극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승자의 저주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나 사회적 그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오히려 위기에 빠지는 역설적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출혈 상황에서 하이브가 마지막에 이 멈춘 이유도 바로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승자의 비극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이브는 결과적으로 이제 무승부가 되었죠. 그런데 의외로 패자의 희극에 이렇게 놓인 분도 있습니다. 네. 물론 SM은 잃었지만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고가로 매도함으로써 현금성 자산 4천억을 챙길 수 있었던 이수만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기업의 책무 또 ESG 경영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기업 10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실패의 요인이 바로 이전의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공의 요인과 실패의 요인이 따로 있지 않고 같더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성공한 요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환경이 바뀌다 보면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성장에 따른 또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 기업의 면모를 다시 찾아가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동안 무리했던 사업 확장의 후폭풍이 한동안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카카오가 이 위기를 딛고 혁신 기업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